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뉴스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시사포커스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물러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서 많은 인과관계라든가 업무관계에서 해방돼서 잘 지낼 수 있는가? 아니면은, 길지도 않는 짧은 1년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리저리, 고소, 고발에 묻혀 살았는 것 같은데, 그 산적한 고소 고발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재임 1년간 고소 고발이 한 20여 건이 된답니다. 20여 건. 진짜 좀. 우리네 서민들이야 고소 고발 한 건만 당해도 가슴이 둥둥거려가지고 자면서도 오줌을 찔찔 쌌겠는데 참 배짱은 무슨 이유든지 간에 배짱은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법무부 장관을 맡아왔던 추미애 장관은 교체됐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무려 20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인 만큼 이를 향후에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주 청구석에 있는 이 조교도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3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 방조범,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 등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같은 달 9일에는 그러면은 올해 1월 9일입니다. 9일에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모임, 이거는 한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검찰 학살 인사 직권남용으로 고발장을 냈고, 같은 달 29일엔 맹 1월 29일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동일한 이유를 들어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인 2월에도 자유한국당이 10일 청와대 선거에 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으며, 이거 선거 의혹 공소장 비공개할 이유가 없었는 것 같았어요. 하루 뒤인 시민단체인 시민과 함께도 같은 혐의를 들어 추미애 장관을 또 고발했습니다. 이후 6월 말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과 관련해 고발당했는데,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와 가족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26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요거는 법세련이랍니다, 로부터 피의자 공표 혐의 형법 제26조로 고발당했고, 28일에는 동단체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지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아, 고발 잘 당한다. 다음 달인 7월엔 추미애 장관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과거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법세령과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각각 6일과 9일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10일에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으로부터 법무부 입장문 초안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했고 13일에는 법세련이 이들과 같은 혐의로 추미애 장관을 또 고발했습니다. 이게 고발하는 중에도 이거 직권남용 같은 거는 상당히 이걸 자기 직위에 있으면은 한번 해볼 만도 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영창 갑니다.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꼭 그제만은 아니지만은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1400일, 1500일에 가까운 날짜를 지금 영창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 오는데 보면은 지금 아마 제가 아마 이렇게 짚어보는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아마 자꾸 나오는데 이건 위험합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그러고 또 참고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가 발의되고 운영이 되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나가게 된다 그래도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공수처에 관할로 들어가가지고 공수처가 가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뭐 거기 가서 뭐 쓱싹쓱싹 없애버린다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추측과 추미애 장관은 지금 어제 30일부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야인입니다. 야인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따박따박 속속들이 낱낱이 검사 조사 받아야 되고 출두하라면 출두해야 되고 이건 추미애 장관은 이런 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하고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충성해서 자기를 엄호하고 보호해 줄란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사표 수리가 됐고 오늘부터는 야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은 연차를 내고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를 찾았을 때 관용차를 사용해 공무원 행동 강령 13조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16일엔 법세련이 이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며 또 직권남용 나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생활 중 휴가 미복귀 등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일 국민의힘 군형법 위반을 고발한 데에 이어 아들 자대 배치 관련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법세련이 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1일에는 조국 흑역사를 쓴 김경률 회계사가 이끄는 경제민주주의 21이란 시민단체가 한동훈 검사장 전보 조치를 이유로 추미애 장관을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며 22일에는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 25만원을 쓴 점이나 2017년 1월 3일 경기도 파주시 군부대 방문 당시 주유소와 소고기 음식점 등에서 정치자금이 썼던 점을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고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혐의로 추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29일에는 법세련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10월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했는데 의혹을 제보한 당직 병사 현모 씨, 예비역 병장 씨가 자신의 제보를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한 추미애 장관을 겨냥 12일 서울 동부지검을 찾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14일엔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연장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직접 아들 부대 장교의 연락처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법세련의 위증 혐의로 추미애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11월엔 법세련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를 문제 삼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으며 30일엔 동단체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사찰 의혹으로 대검에 수사 의뢰한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다면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12월 1일엔 한병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감찰명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으며 17일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점을 들어 법세련이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고 심지어 후임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기 하루 전인 29일에도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급증한다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란 시민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추미애 장관은 취임부터 물러나기 전까지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무수한 고발 사건 중 검찰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뿐 그 외 다른 사건들은 대체로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윤한홍 의원이 지난 10월 추미애 장관을 피고발인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고발 현황 자료를 검찰에 요구했다가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당했다는데 이게 또 문제지. 해줘야지. 추미애 장관 교체가 가시되면서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취임 후 1년도 안 돼가는 기간 고소 고발된 건은 20여 건이라 하고 제명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라며 이미 실질적 탄핵을 당한 식물장관일 뿐 아니라 자신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등 추미애 장관을 나날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29일에만 해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면서 윤석열 총장에 내린 정직 2개월 효력의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불복 의사를 드러냈던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후임자가 확정되는 30일엔 여전히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에 대한 항고는 포기하면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물러나자마자 소송전에 직면해야 하는 추미애 장관이 과연 퇴임 후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그거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내려놨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끝난 건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 1년 하는 동안에 고소고발 20건 당했다 그러면은 참 법리적으로 참 어지간히 싸웠네요. 용감합니다. 예. 용감하게 화이팅 하면서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법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추미애 장관이 법에서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방송도 마치겠습니다.